스타트를 끊으면 거기 보시면은 이제 81페이지에 제2절에 보시면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게 밑에 가시면 시장 개입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쪽과 무슨 쪽이 있다?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좀 가기 전에 이 정치적이라는 건 이제 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 시장 경제를 살려야겠죠, 그죠? 경제적인데 들어볼게요. 자, 두 가지요.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예요. 왜 개입을 하냐. 그래서 두 가지가 정치적이 있고 경제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자, 갑니다. 자,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잘 돼서 잘 돌아가야 돼요. 돈 놓고 돈 먹기를. 근데 시장이 잘 돌아가면은 있는 사람이 너무 먹죠. 너무 잘 돌아가도 저소득층들이 못 먹어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런 것들. 그러면 정부가 공공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그런 게 이제 트렌드고. 근데 이제 경제적이라는 것은 시장이 안 돌아가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을 찍으셔야 돼요. 뭘 찍는다? 경제적.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항상 연설에 빈부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고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경제적이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서 시장 자체가 적정 배분이 되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염두에 잡냐면, 자, 암기 기법이, 자, 가볼게요. 지금 무슨 쪽과 무슨 쪽을 바꿔내겠어요? 정치적과 경제적. 그러면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 그죠? 그러면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정치적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찍으시고, 저소득층이 나오면 경제적 찍어야 돼요? 정치적 찍으셔야 돼요? 정치적이죠. 그러면 자, 할게요. 저소득에 지읒 들어가죠. 그럼 경제적에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에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혀를 짧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짜저득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덩띠쩍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도 초라해. 해야 돼. 내가 저소득 하면 정치적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인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되게 화장실 가시다가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해 그냥. 자, 흔들어 놔도. 알겠죠? 그럼 정치적은 어떤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저소득이라는 게 지읒이 아니라 저소득. 자, 갑니다. 정치적은 저소득 있어요? 네. 지금 81페이지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은 뭐의 실패의 수정이에요? 시장 실패 수정. 그래서 정치적은 사회적 목표. 자, 우리가 형평성만 아니라 효율성도 따져야 됩니다. 기타도 될 수 있고, 사회적 목표 나오고, 저소득층 나와서 주택 공급이 거의 임대주택이죠.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은 뭐의 실패를 수정한 겁니까? 시장 실패.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죠? 다시 갈게.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야? 시장. 그럼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정치적 찍어, 경제적 찍어. 경제적. 저소득 나오면 정치적 찍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시장 실패라는 게 있죠. 시장 실패는 시장이 어떠한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최적 분배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너무 이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균형 가격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가격이 성립이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너무 수요가 적거나 공급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의 원인은
1번서부터 7번까지가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상당히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5번에 가시면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천천히.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완전 경쟁은 현실 시장이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요.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독점이나 과점이라는 게 있는데 독점은 한 업체고 과점은 이제 소수의 업체인데 보통 독과점은 이제 대기업들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딱 3개 있죠, 그죠? 그러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흥분하지 말고. 전 세계에서 비싸는데 그럼 얘네들이 막 통신요금 막 어떻습니까? 지네들끼리 막 경합해가 어떻습니까? 막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대기업들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걸 따라봐요. 규모의 경제. 맨 밑에 있어요? 규모의 경제. 그러면은 얘네들은 대량 생산을 해요. 소량 생산, 대량 생산. 그럼 원가가 절감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킵니까? 근데 중소기업 다운시키면 도산되죠. 그럼 나중에 이 대기업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럼 그걸 자연 독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나중에 가서는 중소기업을 다 죽여놓고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을 올립니까? 올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독과점을 규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힘든 게 지금 여기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지금 찾았어요? 이게 2번에 가시면 독과점 기업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대기업이니까 규모를 작게 한다, 크게 한다. 맨 밑에 가시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비를 다운시키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려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그냥입니까? 얘네들만 남습니까? 남으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다시 올려버린다는 얘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야매만 해서 그렇지 제가 부동산 박사라 그랬죠? 박사라니까 웃네.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박사라면 다 웃어. 그냥 박사같이 안 생겼나 봐. 자, 그러면 나중에 박사 논문은 공개가 되거든요. 도서관 이게 뭐 어떻습니까?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SSM이라고 치면은 제 논문이 부동산 박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SSM이 뭐냐면 슈퍼마켓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그냥입니까?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뭐게 있죠.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 논문 서론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대기업 애들이 매장을요 하나만 만들까요? 매장을 자꾸 넓혀 나갈까요? 넓혀서 계속 오픈시켜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대량 구매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그냥요 가격을 좀 떨어뜨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구멍가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죽을까? 죽어버려요. 그럼 얘네들만 남죠? 나중에 가격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독과점을 그냥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SSM이라는 슈퍼마켓이 일요일마다 문을 닫아요. 그죠? 그죠? 지가 알아서 문 닫을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되고 최적 배분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우리도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1번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 저번 시간에 공개해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안 하죠? 그럼 그냥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탐색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못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보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있죠? 미리 이렇게 어디 막 개발됐지 아시는 분들이 거기 상위권 드시죠? 이분들이 재산이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정보를 많이 처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또 공유해 줄 수 있고. 지금 나 1번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4번에다 배bat쳐 보세요. 공공재 공급이라고 있어요? 무슨 공급? 공공재. 자,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공공재. 자, 그럼 어떨까?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 돈 안 내도 받고 있죠, 그죠? 정부한테. 그럼 생태공원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생태공원은 보통 입장료를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임승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관리가 될까, 관리가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그럼 삼성한테 야, 너 이거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생태공원 운영할래? 그럼 삼성이 할까? 안 할까? 안 해버려요. 그럼 민간한테 그냥 놔둬버리면 과소생산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럼 이건 민간한테 맡겨야 돼요? 정부가 공급을 해야 돼요? 정부가. 세금 걷어서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공재가 비경합 비배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배제는 뭐냐면, 자, 비배제성은, 자, 우리가 요거 돈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해요? 배제하지 않아요. 않죠. 그래서 무임승차가 되고, 서로요, 나 국방 서비스 내가 받을래? 그래서 국방부가 막 들여놓진 않죠. 그럼 경합해요? 비경합이에요? 비경합이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무임승차를 합니까? 무임승차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다? 운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시장이 과대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부가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하거나 보조를 해줘야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소 생산이나 과대 생산된다는 게 시장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재는 경합, 비경합, 배제, 비배제, 무임승차라는 게 없죠. 그럼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시장이 기구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상실했다는 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올라오세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 그럼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죠. 저소득이 나오면 정시죠. 그럼 시장의 실패라는 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돼요? 배분이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되거나, 아까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럼 대기업들이 규모의 경제에 나타나갖고 지네끼리만 살아남을 수 있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독과점 규제하고. 정보가 차이가 없어요?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효율적 배분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재는 이거를 삼성한테 너 공공재 할래? 돈 안 받고 그러면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럼 생산이 됩니까? 생산이 안 됩니까? 우리한테는 공원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그 과소 생산되어 있는 걸 누가 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효과가 그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인데, 이번에 가시면 경제적 기능의 시장 실패 수정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밑에 외부 효과 찾으셨어요? 별표 3개 치세요. 외부 효과. 양가를 이번에. 무조건 뜹니다. 100%예요. 다음에 보세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 하냐면요. 상태가 안 좋아갖고 시계만 보지 말고 지금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고 있어요. 따라봐. 시장 실패의 원인. 그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 그 외부 효과는 자, 갑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주택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부정적, 긍정적. 정의해볼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긍정적, 부정적. 부해볼까?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하고, 얘는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불경제. 그러면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예전에 토지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들어볼게요. 자,
모닝이 있고요. 옆에 외제차 벤치가 있어요. 소형 우리나라 자동차. 그러니까 토지가 29번지가 아파트 부지고요. 30번지가 공원에 들어섰대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공원이 들어서면 값어치가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이게 외부 효과예요. 환경을 봤는데. 맞죠? 네. 그러면 토지는 내부 효과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요. 자동차 중고 매매 시장 갔는데 모닝 옆에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 그 직원한테 이 모닝 얼마나 했더니 어머 차 볼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벤치가 옆에서 비싸요. 또라이야 이거. 정신병원에 데려가야지 이제. 어?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옆에 있는 게 영향을 안 줘. 외부 효과를 맞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봐. 이거 또 상태 안 좋으면 안 돼. 그럼 얘는 움직여요. 그죠? 움직이니까 외부 효과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들어봐. 부동성.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벤치가 모닝 옆에 있다고 해서 모닝에 영향을 주진 않죠. 그럼 따라봐. 인접성.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옆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넘겨보시면은 자,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습을 또 해야 돼. 넘겨봐요. 복습을 하는데 33페이지 가봐. 33페이지. 적어줄게. 33페이지. 거기 중간에 봐봐. 따라봐. 외부 효과. 어머! 거기 외부 효과 있네?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으면 아파트가 치고 올라갔죠?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봐.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좀 밑이 좀 쳐줘. 외부 효과다. 쳤죠? 쳤고.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접성은 넘기시면은 35페이지. 인접성 있어요? 모닝 옆에 벤치가 인접됐다고 할 수 없죠? 토지는 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됐다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럼 얘도 어머! 거기 특징 봐봐. 거기 보면 정해복과라는 게 있어? 지금 어디 앉는지 알아요? 그럼 얘도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 토지 옆에 토지가 영향을 주면서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건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어디에다 흥분하다 왔어? 82페이지죠? 할게요. 그럼 토지는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용어 정리가. 그래서 이제 뭐 사적 비용이나 뭐 사회적 비용이나 또 생산 과정이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 생기는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처음이니까요. 봐봐. 자, 시장에서는 A와 B를 거래 당사자라고 그래요. 거래 당사자. 그러면 시장에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죠.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죠. 그럼 거래를 안 했어요? 거래를 했어요. 했죠. 가격을 통하고, 그죠?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가격 기구를 통했다 그래요. 근데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면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외부는 시장을 통하지 않은 게 외부 효과예요. 그럼 여기에 인접된 토지가 D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면, 자, 얘가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혜택을 받습니까? 받죠? 그래서 얘 없을 때 가갖고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둘이서 자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면 시장 논리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무임승차예요. 무슨 승차? 그럼 정원을 관리할 때 돈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부정적, 긍정적이죠. 그러면 얘 비용이 적게 들어갔을까요? 많이 들어갔을까요? 많이 들어갔죠. 맞아요? 이걸 생산을 할까? 생산을 잘 안 할까?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공공재는 우리한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좋죠? 그렇죠? 근데 야, 삼성아 너 할래? 그럼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럼 생산이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과소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죠? 그럼 정보가 그냥입니까? 이건 때려줘야 돼요? 보조해줘야 돼요? 보조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얘가 이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래서 양식업이 떼죽음이 됐어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죠. 맞아요? 그러면 부정적이다 보니까 얘가 공해방 시스템을 설치 안 해서 지 비용을 줄여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소 생산할까? 오히려 과대 생산할까? 과대 생산하죠. 그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건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 얘한테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정의회복가다, 부의회복가다. 부의회복가면서 들어보시면은 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직진으로 가다가 뒤에서 확 박으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뒤로 누워야 돼요? 뒤로 누워야 돼. 허리 아파. 이렇게. 그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정회복가는 나쁜 거예요? 정회복가는 좋은 거예요? 생태공원도 안 좋아요? 우리한테 좋아요? 좋아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그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시장에다가 민간아 너 무임승차하는데 이거 할래? 돈 안 받고 할래? 그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얘기 좀 해요. 안 해요. 생산을 할까? 안 할까? 과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죠? 근데 아까 부의회복가는 요거 오염시켜 놓고 지가 비용을 줄여버렸죠? 그럼 오히려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누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전부 나서야죠. 그래서 더 많이 만들게끔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이건 그냥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자, 너무 많이 생산하면은 아까 규모의 경제처럼 얘네들이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독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적정 배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자 봅니다. 보세요.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했어요? 시장을 통하진 않았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차분히 갖고 내가 가르쳐 줄게. 외부 효과는 시험 문제에서 뭐 했다 그러면 딱 잡아 떼야 돼. 그럼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대. 지금 준비됐어? 자, 할게요. 재밌게 하자.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내일도 강의야. 그냥 딱 잡았대. 딱 잡아. 그냥 떼 그냥. 시장을 통해서 통하지 않았어. 안 했죠. 맞아요. 돈 줬어, 안 줬어? 가격을 통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안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뭐 그게 어련히 딱 잡아떼라니까.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예요. 그죠? 이게 거래했습니까? 제3자입니까? 그러면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나 어려운 거부터 안 해. 그냥 딱 잡았대. 딱 잡았대. 준비됐어? 네. 시장을 통했어? 아니요. 통했어요. 그럼 내년에 또 오는 거야. 알겠지? 자, 딱 잡았대. 시장을 통했어? 아니요. 가격 기획을 통했어? 아니요. 의도했어? 아니요. 재밌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대가 줬어? 아니요. 그럼 이번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죠. 아시겠죠, 그죠? 갈게. 힘들어 죽겠다. 씨. 자, 그냥 딱 잡았대. 딱 잡았대요. 갈게. 지금 외부 효과 하고 있어요? 네. 정의복과 부의복과 있어요. 그럼 스타트. 시장 기구를 통했어? 아니요. 딱 잡아 떼라니까. 아니요.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아니요. 의도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정의복과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1번 기억에 호수와 공원 같은 거는 이건 우리의 제3자한테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은 건 이따가 하겠고, 경제적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적은 개인이 들어간 거고, 사회적은 우리가 전체적인 건데, 자, 보세요. 편안하게. 자, 지금 3필지와 4필지와 5필지가 있으면, 요 갑이라는 75세 노인네가 옆집을 쓸어줘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 안 사야 돼요? 이 할아버지 쓰레기 봉투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럼 됩니까? 개인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자, 아까 여러분들 요거 무임승차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옆집 애들이
자, 그냥에 대해 딱 잡아떼야 돼. 딱 잡아야 돼. 돈 줘, 안 줘?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임승차 해버려요. 그럼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려요. 맞아요? 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러면 이건 규제해야 돼요. 이거 보조해줘야 돼요. 쓰레기 봉투 사줘야죠. 네. 맞나요? 네. 그럼 생산에서는, 그냥 들으세요. 생산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그냥입니까? 쓰레기 봉투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죠. 개인이 낸 걸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사적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보다 적게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죠. 맞나요? 그럼 지가 비용을 많이 내가니까 생산을 많이 합니까? 생산을 적게 합니까?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대예요? 과소생산이에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때려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경제적 변화에 A 있어요? A? 네. 자, 이 할아버지가 그냥입니까? 쓰레기 봉투 샀죠? 네. 그러면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이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곡선이, 자 보세요. 저 보세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이죠. 네. 기억나나? 네. 감소하면. 좌측.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응? 네. 나쁘면 좌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주택을 살고 있는데 공원이 들어섰대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우측이라 나왔었고 좌측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럼 가격은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나 지금 B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주변에 공원이 생기면 주택 가치가 상승했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이에요. 좌측.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양도 증가하겠죠?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그게 영어로 사회적 현상이 핀피라고 돼 있죠? 네. 핀피 갑니다. 자, 핀피는 자 영어도 나와. 학기로 힘들어. 계산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따라 please 플리즈. 뭐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please. 그래서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다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진짜 나오잖아. Please in my front yard. 찾았어요? 근데 그 따라봐 핀피. 핀피. 근데 오른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디귿을 보시면 사회적 현상이 님비 현상이라고 돼 있어요. 네. 냄비가 아니야? 님비야. 님비는 뭐냐? 님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화장터나 쓰레기 매립장 들어서면 그냥입니까? 현수막 걸어놓습니까? 현수막 걸어. 이건 플리즈가 아니라 따라봐. not. 안 돼.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프론트야드, 백야드, 앞마당과 뒷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리즈하고 not이 중요해요. 그죠? 따라봐. 플리즈, 핀피. 이건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이고 님비는 not이죠. 이건 뭐다? 부정적으로 간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바꿔서 나왔었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이제 안 나올 거야, 이제. 자, 끝났어, 이제. 그래서, 플리스, 나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은, 부의복가로 이제 가는데, 갈게요. 스토리 들어보세요, 이제. 자, 갑돌이가 공장을 하는데, 아까 양식업. 그래서 여기 B에 그 을돌이가 이제 양식업을 하는데, 시멘트 공장을 하는데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얘네들이 막 떼죽음이 돼갖고 오염되죠. 그러면 정부가 얘한테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해방지 시스템이 싸다, 비싸다? 비싸다. 어떻게 알았어, 비싼지? 그럼 설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비용을 안 들인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비용이 적게 들어갔을까요? 적게 들어갔죠. 개인적인 비용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환경의 오염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 전체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생산 측면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적 비용이 들어갔어요? 사적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비용을 적게 한 거죠. 같이 갑시다. 그럼 사회적 비용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편하게 가시면서
그럼 얘는 적게 생산하겠어요? 많이 생산하겠어요? 많이. 과소예요? 과대 생산이에요? 과대 생산이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이건 보조해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요. 얘한테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키죠. 네. 아시겠죠? 갑니다. 자, 지금 거기 부의회복가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부의회복가는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그냥이야 딱 잡았대. 딱 잡아요. 시장기구를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에 방출한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양식업이 피해요. 그럼 제가 경제적 변화를 본다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소생산, 과대생산. 과대. 너무 생산이 많아져서 안 됐거든요. 요거는 보조해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비에 규제를 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자재값이 상승하니까 공급은 감소하고 공급 곡선 좌측이다. 자, 가볼게요. 자, 일로 와봐요. 자, 규제를 하면요. 시멘트 공급자한테 규제를 하게 되면 시멘트 공급을 할까요?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요? 줄이죠. 저를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에? 네. 시멘트가 원자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올라가요. 도와주세요. 네. 그죠? 올라가죠. 네. 주택 가격도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거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완전히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거래량도 이제 감소하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건 핀피어요, 님비어요. 님비. 이건 보조해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요. 환경 부담 불가 조세를 중과시키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은 뭐 공해방지법이나 이따 배우실 지역지구제 같은 건 부해복과를 제거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자 어떻습니까? 아까 이 할아버지가 쓰레기 봉투로 여기 옆집을 쓸어주면 그냥입니까? 다음 날은 옆집도 쓸어야 됩니까? 쓸어야 되는데 그냥이다 무임승차한다. 그러면 서로 공동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다 정말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정해복과를 계속 그냥요 유지하기를 희망해요. 희망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날 봐요.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쓰레기 봉투로 옆집 막 깨끗하게 쓸어줬어요.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근데 그냥요 할아버지가 돈이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쓰레기 봉투를 사주든가 담배값이라 좀 주어주든가 네. 그냥이다 무임승차한다. 그럼 이 할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있어야 돼요? 개입해야 돼. 개입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충되기 쉽고 소극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힘들어서 무슨 승차입니까? 그럼 공동 노력이 없이 정해복과가 유지되기 힘들죠. 그러면 정부는 그냥입니까?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쓰레기 봉투를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요 외부 효과가 뭐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시장 실패의 원인.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가요? 근데 부의복과만 시장이 실패해요. 정의복과도 시장이 실패해요. 공공재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재? 생태공원은 우리한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요. 근데 요거를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이 생산을 할까? 안 할까? 정말이에요? 그럼 과도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의복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과 부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모닝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파트는 올라가죠.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과? 부동성과 무슨 성? 인접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봐. 플리즈. 핀피는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 따라봐. 님비. 님비. 요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봐봐봐. 정의복과 부의복과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좀 힘드지만 아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봐봐. 얘네들은 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시장을 통했어요? 시장을 통하지는 않았어요? 않았죠. 가자. 딱 잡아떼는 거.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가격이 통하지 않고 의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거래 당사가 아니까, 제3자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냥 즐기세요. 그냥이다. 딱 잡아댄다. 딱 잡아낸다. 시장을 통했어? 이렇게만 해. 돈 줬어? 아니요. 통하지 않고 이기는 데까지 주지 않고 손실 보상 안 했다는 거예요.
의도했어? 안 했다는 거죠.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했어요? 그럼 내일 또 와. 큰일 나. 그럼 외국어과 시험 나왔다가 뭐 그냥 애들 딱 잡아떼야 돼. 딱 잡아떼야 돼. 재밌어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정의해볼까는 그냥입니까? 우리한테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재가 정의해볼까 완전히 맞물린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 긍정적인 정의해볼까를 시장에 맡기면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과대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이죠. 맞습니까? 근데 부해복과는 과소예요? 과대예요? 과대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가소하고 가대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할게요. 정의해복과는 이 시장의 생태공 같은 경우는 요거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산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버려요. 과소생산이에요. 맞아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을 하든가 지가 직접 공급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부해복과는 그냥입니까? 얘가 지 비용을 줄였습니까? 줄였죠. 외국가 보면서. 이 스토리 아세요 지금? 그럼 자기가 적게 쓰니까 그냥입니까? 생산이 많이 나옵니까? 너무 많이 나와도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죠. 그러면 시험 문제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저 보세요. 정의복과는 과대다, 과소다. 과소예요. 부해복과는 과소다, 과대다. 과대예요, 과대.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딱 집에 가면서 생각난다, 바뀐다. 바뀌어요, 바뀌게.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지? 이것까지는 재밌었는데 딱 잡아떼는 거. 그치? 한번 즐기자. 시장을 통했어? 아니요. 의도했어? 아니요. 돈 줬어? 아니요. 끝까지 괜찮았지. 근데 정의, 가성과 가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딱 잡을 때까지는 재밌었어. 했어? 계속 했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이거 가리면서 정의해볼까는 가대예요, 가슴? 몰라, 씨. 그래서 야매가 중요한 거예요. 야매를 원하십니까? 네.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플리즈하고 나도 괜찮았어. 핀피하고. 근데 가소와 가대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설명을 해도 목이 아파 한 3번 설명했어, 이거. 근데 야매는 한 번에 끝나는 게, 근데 일단 이론이 안 받쳐져 있어요? 받쳐져 있어요? 받쳐져 있어야 돼요. 공원이 우리한테는 정의인데 가소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점심시간에 부대찌개를 드세요. 따라봐, 부대찌개. 부대찌개. 여기다 이거 이렇게 따라봐, 부대찌개. 부대찌개. 그러면 따라봐, 부대. 그럼 부해복과는 과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개론이 생활화돼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오늘 갈 때 같이 먹더라도 부대찌개를 시켜. 생활화돼 있어요, 생활화. 이게 생활화가 안 되면은 전혀 다음 주도 몰라요. 우리 학개론이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이다 보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봐, 개론을 생활화하자. 오늘 무슨 찌개 먹어?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언니 부대찌개 먹자. 왜? 부해복과는 과대잖아.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갈게. 시험장 갔어. 따라 무슨 찌개? 부대찌개. 근데 어떤 하면 부대찌개만 알아. 따라 부대찌개. 부대찌개 뭐야? 부는 과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정은요? 과소가 되는 거죠. 그죠? 야, 내가 이게 동영상을 모니터 하거든요. 참 불쌍해, 내가. 부대찌개 당하는 거 안 좋고, 그지? 아시겠죠, 그죠? 알겠어요? 눈물이 나. 그지? 그렇지? 오늘 못 먹어. 개론이 생활화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딱 잡아떼질 것까지는 괜찮았어. 언니, 나 잘한다, 개론. 왜? 이거 딱 잡아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시켜. 시장을 통했냐? 그러면 의도했어? 그지? 그러면 부해복과는 가소야, 가대,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부는 과대가 되는 거죠. 아, 힘들어 죽겠다, 씨. 그렇죠? 이게 힘들어요. 과대냐, 가소가 바꿔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해로 봤을 때는 정은 우리한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에요. 정이에요. 그죠? 그럼 정은 생태공 같은 거는 시장에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과소 생산이죠. 맞나요? 근데 부해복과는 개인적인 비용을 줄여봤죠. 이 자식이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무슨 찌개 먹어라? 부대찌개. 그러면서 부는 거다? 과대 이렇게. 적어, 빨리 적어놔.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학교는 자 83페이지 밑에 가시면 외부 효과에 대한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요거 할게요.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공법 배우고 계세요? 아직 안 배웠나?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나중에 국계법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전형 주거지역, 그 다음에 미관지구, 고도지구인데 자 들어보세요. 자, 얘는 이제 뭐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하면 되냐면 자, 갑니다. 자, 할게요. 자, 지금 만약에 여기가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여기 아까 공장이,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러면 이거 빨래도 공해, 어떻습니까? 막 시커매지고 애들이 이상해져. 애들이 막 공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럼 정의회복가겠어요? 부의회복가겠어요? 부의회복가죠. 그럼 부의회복가를, 자, 부의회복가는 좀 전에 그냥입니까? 시장이 실패였습니까? 시장이 실패였죠. 했잖아. 이게. 그러면은 시장의 실패를 그냥 해야 돼요? 정부가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서 이걸 제거해서 감소시켜서 차단해서 주거 전용지구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부의복가를 제거 안 했어요? 제거했어요. 해결책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자 보통 이 주택과 공장이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걸 어울리게 하는 게 따라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이용 규제예요.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자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는 넘겨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 8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85페이지 가시면 거기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을까?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토지 이용자의 그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무슨 이용 규제다? 토지 이용 규제가 돼요. 그래서 토지를 수용해서 뺏은 게 아니라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구속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건축규제, 토지구획규제, 각종 인허가, 토지이용계획 이런 거 나오면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이용규제예요. 토지이용규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83페이지에 지역지구제 목적이라는 게 있죠? 갑니다. 자, 할게요. 어울리지 않은 걸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자, 효율적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잘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기법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아까 토지 이용 규제였죠? 그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 나와요. 정의 예복가를 제거시켰나요? 부의 예복가를 제거시켰나요? 부의 예복가를 제거시켰죠. 찾았죠, 그죠? 찾으셨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달성했다는 것은 이 세대간이라는 것은 이 세대가 아파트 500세대, 300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에서 다음 후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주거 전용지로 바꾸면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주위가 환경이 좋아지죠? 그럼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게 짧아. 세대 간의 형평성. 이렇게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가장 잘 뜨는 건 정의 복가를 제거시켰다, 부의 복가를 제거시켰다. 부의 복가 제거시켰다.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체크하셨죠? 그럼 요거 위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3번을 한번 가보세요. 동그라미 3번을 가시면은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 83페이지 가시면 3번의 기억을 보시면 공해방지법, 지역지구제라는 단어 있어요? 토지이용규제라고 했었죠? 부의복가에 제거하는 주요한 법적 규제 수단이 아니다. 규제 수단이다. 수단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도 부의복가에 제거하는 주요한 법적 규제 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나와요. 체크하셨죠? 이렇게 되셨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시면은 그 단기 장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좀 힘들고 잘 안 나오는 거고 넘겨보세요. 84페이지 가시면 토지 정책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를 3개 치세요.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요. 제목이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에요. 수단.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토지 이용 규제 아시죠?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 수단과 간접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직접적은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주체가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수요자, 공급자. 그래서 직접 뛰어들어서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적극적이고 시장을 불신에 참여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왜 공용개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용개발이라는 건 민간이에요, 정부가 해요? 그럼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갑돌이 땅을 수용해서, 그럼 토지 수용하면 보상 안 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돼요. 해주고, 그래서 수요자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 택지를 또 공급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다 직접 개입이고, 토지 수용 나오면 직접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 토지 비축이라고 나중에 이제 토지 은행을 배울 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정부가 토지를 비축해놔 나중에 어떻습니까? 또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나중에 또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따라서 공영, 공공, 토지 수용 이런 게 나오면 간접 찍으셔야 돼요? 직접 찍으셔야 돼요? 직접이요. 직접적 개입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초과로 이제 매수해서 정부가 이제 사서 초과로 매수하는 것도 직접인데,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보시면 공용개발 있어요? 공공임대 보유 있어요? 토지 수용 있죠?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개입 찍으셔야 돼요? 직접 개입 찍으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걸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 있죠? 그건 이제 우측에 가시면 이제 토지은행을 토지비축제도라고 돼 있을 거예요. 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자,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정부가 토지를 비축해 놓는 거예요? 비축, 토지은행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중에 요 토지은행 제도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쌀 때 사요? 쌀 때 미개발지를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그 비축했다가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쪽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것도 공공토지비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개입이에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에서도 직접인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채비제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니까 그냥 시험 문제는 공영, 공공, 토지 수용 나오면 간접 찍어요? 직접 찍어요? 직접 찍으셔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간접은 소극적으로서 정부가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시장, 기구의 틀을 유지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보조하려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까? 토지세 부과라는 게 있죠. 조세고요. 조세고, 거기 보시면은 부담금이라고 돼 있죠. 앞에다 개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따라보세요. 개발 부담금. 여기 세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이라는 자체는 개발이 생략돼서 나올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투기 등에 사용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한테 거두어 주는 게 부담금이에요. 그럼 거둬서 그냥입니까?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죠. 그래서 이것도 이건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에요. 그래서 자, 보조, 조세,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라고 적었죠? 이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금융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지원? 금융 지원. 그럼 자금을 융통하게끔 나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신문지상에 LTV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담보 인정 비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는 돈 빌리는 비율을 더 조정시켜서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거는 간접이다, 직접이다. 간접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책이 제목이 생각됐어요. 이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외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그래서 직접적 개입 수단이 있고 간접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공영 토지 수용 나오면 간접 찍어요? 직접 찍어요? 직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도 다 직접적 개입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간접은 보조, 조세, 개발부담금 나오면 못 찍어? 간접. 그래서 어떻게 해오시냐. 제가 대학교 때 얼굴이 좀 말라갖고 얼굴에 보조개가 들어갔어요. 따라해보세요. 보조개. 자, 따라해봐. 보조개. 보가 뭐야? 보조. 그 다음에 조세, 개발부담금 있죠. 그럼 요거는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야. 그래서 절 믿습니까? 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오빠 믿나 알아? 믿나? 자, 동영상 돌려봐. 믿나? 그랬었어, 그지? 요 직접 간접은 100% 나와요. 그죠? 그러면 안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흥분해서 지금 마지막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때리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내겠어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다시 할게. 공영, 공공, 토지 수용 나오면 못 찍어. 직접. 보조개 나오면. 보가 뭐야? 보조금. 조가 조세, 개발부담금이에요. 개발이 생각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낸다.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수단이 바꿔낸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되셨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죠. 토지은행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이걸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제가 딱 1분만 정리된다면 다시 한번 넘어가 봐요. 넘어가시면 81페이지 가셔서 볼게요.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 그럼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죠. 저소득이 나오면요. 정치적이죠. 맞아요? 그럼 넘기시면 외부 효과라는 거 기억나세요? 외부 효과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이죠? 그냥에다 딱 잡아댄다. 시장을 통해서 안 통했어? 의도했어? 제3자죠? 손실에 대한 보상해줬어? 이에 대한 대가를 줬어? 안 줬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오늘 뭐 먹으라고? 부대찌개. 부의복과는 뭐다? 과대. 정의복과는 과소. 그거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넘기셔서 84페이지 가시면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을 바꿔낸다고요? 직접과 간접. 그래서 공영, 공공, 토지 수용 나오면 직접. 보조개 나오면 간접. 가장 1순위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토지은행 들어갈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